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목요일 날은 공포였고, 금요일에는 또 이제 반등이었고, 그리고 지금 월요일에는 또 한번 공포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애매한 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K 하이닉스 영상 올려드렸을 때 썸네일로 조금 세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공포가 계속되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으로 계속 팔아제끼고 있는데 세력이 자꾸 뭔가를 의도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메타랑 애플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딥시크, 터보컨트, TPC 과거에 나왔었던 뉴스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의도적으로 떨궜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금요일날 영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메타까지 해가지고 엔트로피까지 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다가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 영상이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얘네는 지금 거의 세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파운드리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메타하고 애플 때문에 HBM이라든지 D램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게 AI 반도체 수급이 몰렸던 거 아니냐라고 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떨어진 거였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로 또 돌파가 더 세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차트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부분하고 이번 주 이슈하고 싹 다 지금 훑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주주니까, 가장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를 시도를 안 한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또 한 번에 2차 랠리를 미친 듯이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나는 2030년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영상을 보신다라는 거는 그래도 가장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클릭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분석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지금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면 이동평균선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는데, 일단은 쉽게 차트부터 본다고 했을 때요, 제가 이미 SK하이닉스의 이 목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얘네가 지금 다 세트로 HBM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얘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깰라고 폼 잡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은 깼었다가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간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조금 아슬아슬하니까 그 아슬아슬한 거에 대한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반도체 슈퍼위크입니다. 일단은 다음날 화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온 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랑 그렇게 크게 날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6월달 매출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적 차트 분석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앞에서도 이동평균선을 한번 깼다가 다시 반등의 기조로 올라왔었고, 지금 또 한 번 깼었는데 여기서 반등으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 우상향으로 저가를 끌어올리고 고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추세의 완전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이 하락 추세를 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죠. 제가 세력도 아니고요, 저도 12년 동안 트레이딩한 오래 한 주식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주식을 오래 하셨을 수도 있고 짧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어쨌든 세간에서 전부 다 뉴스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 거기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 발표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삼성전자에 따라 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약간 방향성을 좀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뒤집어줄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7월 10일 날 ADR 상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만약에 이 ADR 상장에 미국의 기관들, 미국의 어떤 그 투자들, 그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매수세로 몰려준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한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본주라 그러죠. 본주. 이 본주도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매도세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아제낀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본주도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가 올라왔던 이 기조를 본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켜주는 라인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연락에 매수를 해가지고 SK하이닉스를 300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까지 끌어올려 줬고, 지금 200만 원을 다시 찍을 뻔 했는데 다시 또 결국엔 끌고 올라와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200만 원을 깨버려. 그러면 코스피가 또 7,000포인트를 또 깰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방으로 막 누를 거다라고 예상하지는 지금 않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종목별 투자를 봤을 때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만 단위로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도 지금 살짝 그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거를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매수해줬던 애들이 매도세로 이번에 7월달 들어가지고 그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매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건 이제 지수를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플러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번 주에 이슈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타점이 중요하겠죠. SK하이닉스의 매수가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니면 300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든 간에 어쨌든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는 가장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00만 원을 간다라고 만약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안 파시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곳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을 다시 간다 그러면은 쌍봉이 되는 거고, 이 쌍봉이라는 거는 여기가 매물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D램의 가격들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다 그러고 환율도 겁나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1520원대였다가 지금 또 1530원대로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실적을 예상을 했던 거에서 여기서 비슷하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시장 기대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다음인 3분기 실적 발표도 전망이 좋다. 이런 가이던스까지 나와야 그래야 대기업들은 더 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로서 SK하이닉스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을 미리 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가 만약에 밑에 있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기간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길게 보면서 AI 버블이 아직 깨질 때는 아니니까, 터질 때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내 매수가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보고 있는 것 중에 영상이라는 곳에서 요만큼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내용들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 지표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도 돌파를 못하고 SK하이닉스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세가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다는 거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매매하는 거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도 SK하이닉스 주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데 뭐 밑에서 한 5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0만 원대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요거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좌를 지키는 거는 제 손가락도 아니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매수별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본인의 손가락입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영상도 보시는 거고 정보도 알아보고 계시는 거고 뉴스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라는 거지만 도움은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면은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 이 검은 색깔 200만 원이라는 검은 선 말고요. 요건 제가 추세선으로 그어 놓은 거였는데 5월 달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고점을 이었던 추세선이었지만 지금 그 추세선이 5월 달을 넘어가자마자 밑에서 지지해주는 지지선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그 구간을 깼다가 올라온 그런 패턴도 보이지만요.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랑 S&P까지 지금 끌고 올라왔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슈퍼사이클급이라고 하더라도 상승으로 가다가 눌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눌림에서 다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 보는 거고 돌파에 성공을 하면은 그게 또 거대한 상승 추세로 이어가면서 나중에 그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몇 달 동안 보여줬던 게 슈퍼사이클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이미 8,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려왔다가 지금 방금 전에 또 8,000포인트를 또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워낙에 쏠리는 종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다 지금 삼전닉스라고 해가지고 ETF 지금 뭐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인버스 종목을 만든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자유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알아서 자리를 잡게끔 냅둬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D램이나 AI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도 버블이 터질 기미는 글쎄요. 지금은 조금 예민하게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 터뜨리기에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가든 하방으로 가든 그 기조는 아마 뉴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타점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에서는 제가 나온 뉴스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지만 갑자기 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점으로밖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010-7666-8354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랑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랑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매수가에 따라 가지고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제일 비싼 매도 타점을 노려보자. 이제 그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